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화의 은밀한 매력.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 제목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등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델타 보이즈 영화 델타 보이즈를 중심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델타 보이즈는 제가 무주 산골영화제라고 있어요. 2015년에 6월 달에 무주 산골영화제 갔었거든요. 제가 아마 그때 1회였던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무주 산골을 한 번 빼놓고 거의 다 갔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영화제는 이 영화제거든요. 이 무주 산골영화제.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내년 한 6월쯤 되면 또 소개해주고 싶긴 한 영화제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소개했을까, 요즘 너무 많이 몰려와서 굉장히 무료 영화제이거든요. 그래서 참 관객석에 앉기가 힘들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산골에서 그 작은 소읍에서 벌어지는 영화제라서 저는 기존 부산 영화제는 잘 안 갑니다. 전 영화제도 잘 안 가고요. 이 영화제 뺏기 유일하게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 1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만든 영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독립영화는 주로 GV를 많이 하고요. 가끔씩 외국 영화 좋은 작품도 있으면 이제 평론가들이 와서 같이 GV도 하고, 그래서 휴양도 하면서 같이 영화도 볼 수 있는 아주 일석이조의 좋은 영화제거든요. 그때 그 무주 산골영화에서 제가 이 영화를 만났습니다. 이 델타 보이즈의 그 4명의 청년들을 만났고요. 그때 참 운이 좋았었어요. 이 영화가 전주영화제에서 되게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벌써 거기에는 좀 약간 시네필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 무주 산골영화제는 벌써 줄이 서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 뒤에까지가 딱 끊겼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깔깔하게 그리면서 아주 눈물 흘리면서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저한테 아주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 제작비는 9번 촬영이에요. 그리고 250만 원이에요. 어쨌든 영화는 이렇게 촬영이 늘어날수록, 회차가 늘어날수록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250만 원이라면 이거 배우들은 개런티 없이 출연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열정페이 아니냐 하지만 이 배우들에게는 아마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워낙 이렇게 영화 출연을 못하니까 스스로 감독을 하는 감독도 있습니다. 단편 영화도 만드는 감독들이 있어요. 예, 그만큼 사실은 그 영화에 한 편 출연하기가 좀 치열하기도 한데, 물론 이걸 이용해서 좀 열정페이를 강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델타 보이즈의 제작비는 이 정도로 250만 원이지만 저는 몇십억의 이상의 그런 영화였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주로 이 영화를 많이 소개하는 이유가, 괜히 제작비 탓하지 마라. 그거보다는 중요한 건 그 영화에 대한 정신, 열정이 중요하지. 그거 없이 그냥, 그래서 보면은 제작비 엄청 들여도 허름한 영화들 너무 많잖아. 아까운. 차라리 이런 영화에 진짜 투자해주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아마 그 다음에 했는데, 제가 열심히 정말 델타부 전도사로 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적어도 한 10만 명 가지 않을까 했거든요. 왜냐면 나름 흥행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 3,000명 밖에 안 봤습니다. 이 친구는 어쩌면 성공의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사실은. 일단 한번 무대라도 가보고 싶다. 그런 소박한 소망을 하려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무대에 올라가는 과정까지가, 그죠? 굉장히 보면, 사실 이 음악 영화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되게 화려하게 빛깔을 내야 되잖아요. 멋진 음악도 들어가야 되고, 노래도 너무너무 막 기막힐 정도로 잘하고. 이 영화랑 비교해서 보려야 되는 게 파바로티라는 영화예요. 나의 파바로티. 네네. 그죠? 제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런 영화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이 안 돼 있죠? 네, 포장이 안 돼 있고, 정말 날 것이죠. 그죠? 네네. 근데 이게 어쩌면
이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 사람들 진짜 모습이기도 하고. 하여튼 안타깝게도 3천 명에 밖에 머무르지 못한 작품이지만 네, 이 작품에 가장 자주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노래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딱 한 곡 나오죠. 제리코 들으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델타 리듬 보이즈 흑인 사중창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델타 보이즈라고 정한 것도 바로 이런 흑인 사중창단의 영감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 델타 리듬 보이즈의 제리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eri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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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Join with the band of Jericho, Jericho, Jericho. Join with the band of Jericho,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that morning. Join with the band of Jericho, Jericho, Jericho. Join with the band of Jericho,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Good morning, brother Pilgrim. Pray tell me where you're bound. Pray tell me where you're traveling to on this enchanted ground. My name is Bold Pilgrim. To Canaan I am bound. To Canaan I am a traveler to on this enchanted ground. That morning, God did the battle of Jericho, Jericho, Jericho. God did the battle of Jericho,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You may talk about the man of Gideon. You may talk about old King Saul, but there's none like good old Joshua at the battle of Jericho. Up to the walls of Jericho, he marches spear in hand. Go blow them ram horns, Joshua cried, for the battle lamp in my hand. Oh, the lamb ramps, she one begin to blow, the trumpets begin to sound. Oh, Joshua commands the people to shout, the walls come a-tumbling down. That morning, God did the battle of Jericho, Jericho, Jericho. God did the battle of Jericho, and the walls come a-tumbling down. Keep a telling you, God did the battle of Jericho, Jericho, Jericho. God did the battle of Jericho, and the walls come a-tumbling down. I tell you, God did the battle of Jericho, Jericho, Jericho. God did the battle of Jericho, and the walls come tumbling. Walls come tumbling, walls come tumbling, walls come tumbling, and the walls come a-tumbling down. Down! 네, 델타 리듬 보이즈의 제리코를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영화 보시면서 이거랑 너무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하시면 아마 좀 실망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귀엽습니다. 이 델타 보이즈의 사중창단의 노래도 들을만 하니까요. 예.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은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허름할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 허름한 청춘들을 보여주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 보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그 영화에서 대리만족 느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 영화 문법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 영화 짜증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네. 왜 저렇게 누추한 삶을 보여줘야 되네? 우리가 그걸 봐서 어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헐리우드 영화들이 대표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나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영화들 보면 마지막에 결말이 비참하거나 혹은 또 그 영화 캐릭터들이 비참하거나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꺼려하는 관객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특히 보면은 막장 드라마들 보면은 다들 그냥 상류층이에요. 그죠? 상류층만 다루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 안의 욕망이 아닐까.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영화도 아마 그런 게 일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화려한 삶만을 조명하고 화려한 성공만을 조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델타 보이즈의 이 4명의 청년들이 어쩌면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술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했지만 예술 영화들은 화려한 사람을 쫓지 않거든요. 물론 화려한 삶을 쫓을 수도 있어요. 화려한 삶의 또 이면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화려한 삶의 또 성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오히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더 애정을 주고 관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델타 보이즈 이 영화는 바로 그런 영화에 되게 충실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첫 장면부터 뭔가 그 일로
일록과 일록. 예건이 그죠. 이제 서로를 만나게 되는 걸 교차 편집하게 되고 네네. 그때부터 뭔가 좀 이 영화 심상치 않다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해요. 그쵸. 이 예건이라는 캐릭터가 버스 기사분한테 영어로 물어보면서 난 네. 미국에서 왔어 약간 이런 거를 그죠. 드러낸 듯한. 그쵸. 그 지금도 우리는 사실 영어에 대한 강박이 있잖아요. 영어를 해야지만이 뭔가 대단하다는 생각. 이 예건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허세를 가지고 있는 친구죠. 시카고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꿈을 이루지 못한 친구예요. 어쩌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갔다가 사실 그걸 제대로 이루지 못한 친구죠. 그 와서도 보면은 이 친구 허세 장렬하잖아요. 그렇죠. 그 라면 먹고서 이쑤시고 그러면 그 일록이란 주인공이 너 라면 먹고 뭘 했다고 이를 쓰시냐. 근데 어쩌면은 그게 제가 계속 아까 얘기했던 헐리우드 영화의 허세거든요. 어쩌면 그런 성공에 대한 강박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예건 때문에 사실은 중장단을 하긴 했지만 예,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용어 중에 아싸, 인싸가 있어요. 난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가령 그런 용어 표현들 하면 이 친구는 정말 철저하게 가장 아웃사이드인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여기 주인공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일록이라는 친구는 매형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죠. 예. 그래서 그냥 사실은 거기서 또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건이라는 친구, 아까 얘기했던 시카고에서 온 친구, 가끔 영어 섞으면서 얘기하는 친구,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죠? 밀려난 친구죠. 한마디로. 어쩌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들이죠. 실제로 보면, 뭐, 미국 이민 많이 꿈꾸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면 거기서 청소부를 하더라도, 거기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죠? 잘 사는 나라에서, 괜히, 그러면 마치 자기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 계급을 잊게 만들죠. 그래서 영화는 어쩌면은 그런 마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최면제 역할을. 본인의 망각하게 만드는 그 판타지를 통해서. 지금 삶이, 정말 허름하지만, 나는 잘 살고 있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변혁하게 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영화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죠. 선동수단으로. 그래서 지금의 그런 선동수단이 미국의 영화가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예. 헐리우드 영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어떻게 보면 레이스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다른 그 시상식에서 얼마나 이 영화가 수상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후보 지명이나 수상이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여부도 결정이 되고 예. 또 아카데미에 출품하고자 예. 뭐 좀 기획용으로 만들어진 영화들도 더러 있다고 소문이 들려오는데 맞아요. 이 델타 보이즈라는 영화는 그건 정말 그죠. 거대합니다. 기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 영화들도 보면 기획에 딱 맞는 영화들이 있어요. 가령 1917 같은 건 사실은 그런 뛰어난 기획의 성공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건 딱 아카데미용 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린북 같은 영화 아시죠? 예, 작품상. 사실 그린북도 뭐 상 받았지만 찝찝하기도 하죠. 예. 예, 전 좀 약간 찝찝했거든요, 솔직히. 그런 영화가 대표적인 저기예요. 뭐 인종의 화합을 보여준 영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흑인들 막 경찰에 눌려 죽이기도 하고 목줄라 죽이기도 하고 실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포장한다는 거죠. 그런 영화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 얘들아. 정말 아름다워. 그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80년대 전두환 죽었지만 그 정권이 했던 게 그 3S 정책이잖아요. 섹스 스포츠 서비스, 섹스 스피치 스크린. 그래서 그걸로 해서 사람들을 마취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주체가 되는, 그래서 예술 영화들이 되게 소중한 거는 우리가 그 관객들을 주체로 되게 만드는 영화들이 되게 좋은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영화들은 제작자의 입김에 따라가는 영화, 제작자가 원했던 그런 프레임에 갇히게 하는 영화들. 그게 바로 헐리우드 영화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워낙 많았었고요. 기획 영화들이 특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관객이 깨어 있어야지만이 정말로 이제는 그런 뻔한 영화에서 우리가 저기 하지 않고 진짜 좋은 영화를 계속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개개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배우를 하고자 했었으나 내가
뭔가 좀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감독을 해서 연출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영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극장 개봉까지의 문턱, 영화제 그치. 상영까지의 문턱은 또 되게 좁아지고 있다? 좁다라는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영화 전용관도 많이 만들어주고, 또한 이런 좋은 영화, 소재가 있는 영화들은 팍팍 밀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때, 이명박과 박근혜 있을 때는 정말로 예술영화 지원관도 전용관도 끊겨버렸어요. 그러놓고 나서 뭐 예술영화, 깐네 상 받으면 또 막 자기 치적처럼 막, 해버리고. 한국 영화 이렇게 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뭐, 국가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개인의 그런 시네필들의 그런 노력 때문에 사실 온 거거든요. 봉준호 감독도 쉽게 그런 거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영화 아카데미나 그런 작은 영화들 이렇게 만들면서 사실은 어렵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영화를 배우고 또 외국 영화를 열심히 보면서 프랑스 문화원이나 독일 문화원, 일본 문화원 가서 박찬욱 감독도 다 그래요. 박찬욱 감독이나 최동원 감독이나 김지훈 감독들, 유승환 감독 다 그렇거든요. 그런 시네 키드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가 성장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지금은 뭐 군 단위마다 이렇게 영화관이 계속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영화의 어떤 영화가 중요하죠. 그냥 뻔한 대중 영화들만 계속 도배하면 안 되겠죠. 물론 저는 대중 영화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정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캐릭터나 배우들, 그다음에 환경들도 이렇게 비춰주는 영화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거 지금 캐릭터를 소개하다가 마운틴에 갔다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갔다 왔네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일록을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예건이 소개했잖아요. 일록과 예건이가 친한 친구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델타부 충청단을 모집하니까 온 친구가 있습니다. 생성정수하는 친구, 그죠? 네. 대용이. 갑자기 좀 처음 등장했을 때 좀 놀랐어요. 뭔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지원자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그죠.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첫 등장이었어요. 항상 양복을 입고 그죠? 오죠. 그리고 왜 양복을 입고 오는지는 나중에 파악할 수가 있죠. 왜 그런지 나오죠. 그다음에 대용이가 할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니는 친구죠. 준세. 근데 준세는 얌전하게 아내와 풀빵 장수인가요? 도너스? 예, 도너츠 장사 같아요. 그죠? 네네. 예, 도너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대용이가 또 눈치 없이 꼬시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이 준세는 아내한테 맨날 혼나면서도 그래도 이 의리 때문에 그죠? 의리 때문에 몰래 중창단 연습을 하러 갑니다. 네. 대용이 그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동네 나쁜 형이죠. 그렇죠. 동네 나쁜 형이죠. 아주 못된 형이죠. 자, 그러면 중간에 또 한번 노래 한번 들어야겠죠? 우리 소리쳐 하라고 해서 잠깐만요. 빅데이터 전문가로 활동했던 원순희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아마 이 영화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같은데 한번 소리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쳐 하 시카고에서 13hour 걸려오나 English, Korean 둘 다 perfect 난 잡 인터뷰 전혀 문제없어 You know 나 클래스가 달라 그러나 친구 If you wanna singing I will help you up 이미 우리 그룹 이름도 만들었어 That is Delta Boys 소리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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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리라고
나이 좀 생각하라고.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 이제 뭐 먹고 살 거냐고. 어? 그만 좀 하세요. 왜요? 난 노래를 해보고 싶을 뿐이에요. 단지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just only Delta Boys. 소리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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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머리에 오디션 온나 이상해 겨울 양복 입고 오디션 온나 이상해 공장 오디션 합격에 신나는 나 이상해 신나서 간식 봉다리 들고 여기 즐겁게 야찬 봉다리 들고 저기 너무너무 흥분한 나 이상해 단지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just only Delta Boys. 소리쳐 하 소리쳐 하 소리쳐 하 소리쳐 하 내 마누라가 말씀하셨지 안 돼.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내 마누라가 말씀하셨지 가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사랑하는 내 마누라야 노래 한번 해보는 게 내 꿈이란다 단지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just only Delta Boys. 소리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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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글리시 하는 나도 소리쳐 하 공장 용접하는 나도 소리쳐 하 시장 생선 파는 나도 소리쳐 하 포차 튀김 파는 나도 소리쳐 하 소리쳐 하 소리쳐 하 소리쳐 하 소리쳐 하 어깨 잡혀 We are Delta Boys 소리쳐 하 네. 소리쳐의 델타 보이즈를 들어보셨습니다. 예. 네 명의 인물들이 아주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캐릭터들의 특징이. 자, 지금 이제 네 명의 인물을 소개했고요. 네, 재석 씨는 봤을 때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이 네 명 중에서? 솔직히 다들 매력이 넘쳐가지고 아무래도 처음에 가장 돋보이는 건 좀 미국말 쓰는 예건이 맞아요. 예건이 태고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풀빵 장사를 하는 그런 준세가 떠오르고 정말 클라이맥스로 간다. 그러면은 대용이 하는 독백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록의 그 허망한 표정이랄까. 그것도 참 인상 깊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명의 캐릭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등장인물의 이름은 잘 몰랐습니다만 그 등장인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행동하고 또 어떤 각자의 매력을 또 보여주는지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저는 또 그중에 물론 대용이가 좀 인물 중심이긴 하지만 대용이의 이야기가 많이 짠하게 좀 다가와요. 사실 어린 시절 가수가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남들이 비웃을까봐 말할 수가 없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꿈조차도 그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 친구는 정말로 아웃사이드 중에 정말 아웃사이드죠. 만약 킹 아웃사이드죠. 자기 꿈도 얘기할 수 없었던 눈치 보여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노래라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전국 노래장도 나갔었죠. 그렇죠. 나가서 준사랑 같이 나갔었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땡을 하는 바람에 노래 한번 못하고 그런 친구였고 그 다음에 슈퍼스타 K? 예, 거기도 했었지만 거기도 뭐 물 먹었었죠. 1차 탈락했죠. 예.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이 친구가 그래서 양복을 입고 항상 오잖아요. 그 삼겹살도 가지고 사실 이 친구들의 주 메뉴가 라면이잖아요. 라면이죠. 막 아주 봉지를 내먹고 정말로 가장 어울리기도 하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 대용이가 생선 장수하면서 장수는 아니죠. 점원이죠. 점원하면서 사실은 모은 돈을 가져오고 양복을 항상 입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쩌면 이 친구가 자기 꿈에 대한 홀대? 자기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사실은 남 눈치 보느라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사회잖아요. 그런 구조고. 또 공동체 문화가 오면 그런 역효과를 내기도 했었는데 아마 남의 눈치 보느라고 사실 그런 꿈에 대해서 자기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양복을 차려입는다는 건. 그런 꿈에 대한 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런 영화들 보면은 꿈의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아요. 성공의 서사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아요. 다시 대부분 보면은 그 영화의 그 구조를 보면은 사실은 성공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예, 대부분 영화들 보면. 뭐 대중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어쨌든 우리의 욕망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 다 있잖아요. 강박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성공의 강박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들의 후반으로 갈수록 보면은 그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연습하는 장면들. 그게 갈수록 막막하게 해요. 사실 처음에 초반 중반까지는 뭐 저런 민폐 끼치는 인간들이 있나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이게 설득이 돼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막 노래를 미치도록 하고 싶어 할까? 특히 이제 대용이가 그렇죠. 어쩌면 꿈을 강요하는 사회 그런 압박에 지쳤던 젊은이가 아닐까. 그래서 성공의 주인공들은 항상 주목받지만 이래서 꿈에서 멀어지는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넌 끈기가 없어. 노력이 없어. 항상 욕먹어왔죠. 뭔가 능력 그리고 그쵸.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인류에 너는 오를 수 있어. 왜냐면 공정한 어떤 선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이게 좀 멀어졌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혹은 그리고 자신이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압박하는 모델들이 누구예요? 강수진은 발 알아세요? 강수진의 발. 네네. 저나 이제 강수진의 발이나 박지성의 발. 그 발, 그죠? 예전에 진로 시간 때 예, 그렇죠. 많이 그 발을 보여줘서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한번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청소년들 만날 때 있거든요. 강의할 때 있거든요. 이 강수진의 발을 보여줘요. 보여줘서 맞춰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도는 그 사진 발은 강수진의 발이라 아닙니다. 아닌가요? 강수진이 실제로 이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했대요. 되게 불쾌했다고. 자기 발은 남편이 딱 하나 찍어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대전에 개정구에 가서 한번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희들 이거 누가 보여주대? 했더니 뭐 진로 특강 강사들이 와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대? 하니까 너희들 강수주처럼 하지 않으면 대학 못 들어가. 그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고도 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왔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알바 인생을 한다.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누구죠? 그 그죠? 로또 가게 하다가 한 연거 폴부츠? 네, 풀포츠. 폴부츠를 보여주거나 또 이렇게 그 다리 잘린 저기 있죠. 이렇게 장애인분 있죠. 닉 부이치죠. 닉 부이치치. 네. 그걸 뻔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압박해하죠. 맞아요. 사실 강수진도 2-3시간 자면서 지독하게 훈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강수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몰입한 걸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서 하는 거는 좀 말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표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 사람마다 꿈의 속도가 다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자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하면서 꿈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면서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표준화시키면 너희들은 2-3시간 자면서 해야지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강박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델타 보이즈 청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해도 된다라는 실패해도 내가 뭐 잘 살 수 있다. 이런 그렇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 네. 정말 뭐 알바밖에 할 수가 없어. 그죠? 아니면 옛날에 했던 건 어떤 표현들을 많이 했을까요? 너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그때 들었던 거는 뭐 농사나 지어야 돼 혹은 뭐 그죠? 그렇죠. 뭐 청소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예. 부모님께서도 농사를 지으셨는데 예, 그렇죠. 열심히 해서 농사 짓지 마라. 농사 힘들다. 이렇게 근데 말씀. 농사가 얼마나 위대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헐리우드 영화를 계속 말했지만 헐리우드 영화의 해피엔딩이잖아요. 마지막은 그게 성공의 강박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 긍정 심리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쩌면 그 아메리칸 드림에 적합한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영화들도 그런 신화를 복제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 영화는 나의 파파로티가 가장 대표적이기도 해요. 그런 게으른 천재. 그 이재훈이 나왔던 예, 그죠. 파파라티. 그죠. 이재훈이 나왔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 비해서 아시죠? 뻔한 방식 있잖아요.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재기에 성공해서 기립박수 받으면서 끝나잖아요. 성공의 방식이죠. 그죠? 근데 이런 델타부의 주인공들은 얼마나 이 꿈찾기 영화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꿈찾기 영화의 성공의 방식의 영화들 다른 영화들에서는 교란시키는 영화죠.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란시키면서도 음.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를 수도 있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공의 이데올로 교란하는 영화죠. 불쾌하죠. 응? 중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턱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영화 배급 업체들도 이들을 지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개봉관이 딱 10개밖에 안 됐습니다. 10개밖에 안 됐었나요? 그죠. 왜냐면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화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라는 광고가 있어요.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착륙 첫 번째 누군지 아세요? 달 착륙은 닐 암스트롱. 그렇죠. 닐 암스트롱. 두 번째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몰라요. 3명이 갔어요. 전 3명까지, 세 번째까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올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착안한 게 바로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는 아주 무서운 광고입니다. 솔직히 2등까지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정말 뭐 10등에도 잘하는 거고, 그죠? 그렇죠. 지금 달에 간 게 사람이 음. 몇 명 안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참고했는데 이게 어디 광고인지 알겠어요? 어디 광고? 잘 나가는 아주 우리 기업의 광고입니다. 삼성이죠, 삼성. 삼성은 그래서 문호조의 신화를 자랑하잖아요. 노조가 필요 없다. 왜? 똑똑한 위에 엘리트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엘리티즘이 지배하고 있죠. 근데 동시에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인재 중심의, 그죠? 인재 육성. 무조건 인재, 우등생, 몇 프로의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엘리티즘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광고가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했고요.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박우현 씨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훌륭한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의 성공의 이데올로기랑 잘 결합된 문장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천박한 문장이죠.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림픽 게임에서 막 은메달 따면 울잖아요. 금메달 못 땄다고. 그래서 가정보다는 결과가 되게 존중받는 사이죠. 우리는 학교 안에서도 교실 안에서도 서로 먹고 먹히는 각자 도생의 경쟁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신자유주의가 바로 그런 경쟁 사회를 아주 만들어놨죠. 예. 그래서 어쩌면 이런 영화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점점 더 많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산업화의 그런 성공의 강박에서 벗어나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삶의 속도대로 살아.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즘의 추세가 점점 더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죠? 자기 삶의 속도로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고로 대안학교에 있었지만 대안학교 삶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의 기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성취의 기준을 만들어라. 누구는 뭐 무조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변호사와 의사와 판사였지만, 대통령이었지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남이 만들어낸 성공의 기준이거든요. 그냥 내가 이 작은 가게를 할 수도 있고, 소박한, 아니면 두부를 만들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냥 여행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일방적인 획일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걸 안 하면 마치 너는 패자야, 루저야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루저 아버지들은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그죠?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렇죠. 왜? 남자들은 특히 그 성공의 강박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성공해야지만이 명함 내밀고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죠? 권력에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문화였고, 성공의 문화, 또한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걸 만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조금씩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우리의 이 사회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성공하건 아니건 누구나 같이 자기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 삶의 속도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게 고봉수 감독님의 델타 보이셨고요. 네. 이제 고봉수 감독님께서 최근에 연출하신 튼튼이의 모험이라는 네네. 영화였죠. 네, 맞아요. 아, 참, 이거, 하다 보니까, 원래 이 고봉수 감독이, 제가 그 영화 소개를 안 했죠. 델타 보지의 뭐뭐 만들었는지. 네. 아, 델타 보지의 튼튼이 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영씨, 갈까보다 습도 다소 높음의 음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점점 더 갈수록 약간 낮아지게 그 깊이가 좀 떨어지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봤던 게 튼튼이 모험이에요. 이것도 무주상권 영화에서 봤어요. 이때도 GV를 했거든요. 아,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단체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 했더니 제가 네이버의 블로그에 워낙 이 델타 보지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서 아, 네네. 그걸 받는가 보더라고요. 왜냐면 야, 그 사람들 귀하죠. 이 델타 보지 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바로 접니다 하고서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튼튼의 몸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꿈짝키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백도 재능도 없는 레슬링부 얘기들이에요. 그 한평이란 곳, 실제 전남 한평 거기서 배경으로 찍었는데 레슬링부의 유일한 선수는 충길이라는 선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신입버스 운전기사 일하다가 전업한 코치가 와서 한번 일을 해볼래 해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부처럼 너무 허름하게 짝이 없어요. 실력도 너무 없고. 결국 이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까지 하냐, 제대로 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영화도 정말로 재밌게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튼튼함에서 처음으로 이게 좀 제작비가 좀 들어갔던 영화예요.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대요. 네네. 근데 나는 사실 델타 부지가 더 낫긴 낫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델타 부지는 되게 훌륭한 게 뭐냐면 저예산이 주는 미장센이 있어요. 네네. 허름하기 때문에 그 허름함이 이들과 또 너무 닮아 있어요. 적절히 닮아 있어서 정말 심지어는 그 앞에 전깃줄이 이렇게 카레만을 가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차가 지나가면서 이들을 가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어쩌면 이들의 삶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닮아있다는 생각이 때문에 너무나 잘 맞았거든요. 여기에 처음으로 이 튼튼이 모험에는 그 OST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독립 인디계의 거장 크라잉넛의 노래가 들어갑니다. 자, 크라잉넛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이 모험입니다. 부지런히 뛰던 먼 작은 영혼 오랜 여행길 멀고 먼 여행길 이젠 마치고 돌아가야 할 때 엄마 품에 안겨 꿈을 꾸던 아이 훌쩍 커버렸네 하늘을 닮은 얼굴엔 맑은 눈 부지런히 달고 여기 바다를 건넜지 해바라기 씨에 가득 싣고 이른 아침 도추 활짝 펼치고 맑은 공기 마음엔 준비됐니 마음엔 준비됐니 늠름하게 빛난 검은 두 눈 엄마 아빠
그리고 내 가족들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따뜻하게 튼튼하게 날 지켜줄 거야. 새로운 빛 꿈꾸었니 세상의 끝은 보았니 혼자서 비도 맞았니 하늘 끝까지 닿아서 구름 속 눈 속에 비치는 고향의 꽃은 피었니 바다의 향기 좋았니 혼자서 비도 맞았니 하늘 끝까지 닿아서 비가 되어 흐르는 너의 눈물은 내가 가야 돼 너의 사막에 작은 대문화 고운 모래비 그 위로 내려오네 네, 크라잉넛의 튼튼히 몸을 들었습니다. 참 최근 그 습도 다수 높음에도 이혜진이라는 배우가 출연하거든요. 예, 대단한 뭐랄까 섭외 능력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관심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들이 그 독립영화 이런 감독들이 할 수 있는 배경이 사실은 뭐 제작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연출, 그다음에 연기 그걸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보면은 연기가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생활 연기 그죠? 네. 그리고 엄청나게 호흡을 맞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특히 그 부부로 나오는 준세와 지혜 뭐 싸우는 장면은 정말 대단하죠. 아우, 정말 부부싸움은 저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 네 명의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현실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절실함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가난한 배우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연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를 믿기로 해서 연기를 연출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워낙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절실하게 해서 그 이후에도 뭐 이 배우들이 이 고봉수 감독과 자주 영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용이가 마지막에 독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 장면 바로 앞에 그죠. 대용이가 뭐지 이렇게 김병지 머리를 하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김병지 말을 하는 거를 왜 김병지 말 하는지를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일록이가 너 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싶어 하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에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친구들한테 명함을 못 내밀었다. 창피해서. 그리고 김병지를 보면서 그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뛰는 거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 꿈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이라도 마무리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중간 이 중창단다고 해서 뭐 가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한테도 내가 꿈이 뭐 꼭 축구 선수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꿈이 뭐 이루지 못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마침표로 찍어야지 마치 성공한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란 그 꼭지점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몇 살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도 어쩌면 그런 한들을 좀 풀고 싶은 그게 이게 델타 보이지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동시에 또 이 친구가 존재감을 느끼죠. 같이 그 중창단이라는 게 서로는 화음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사실은 보면은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특히 일록이가 그 매형한테 구박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록이가 화가 나서 막 뛰쳐나가잖아요. 쓸모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인영, 그죠? 흔히 말하는 우리 이인영 인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어쩌면 이 친구들한테 쓸모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 쓸데없는 사람, 뭐 쓸데없는 짓 하냐? 너 쓸모없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중창단을 하면서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끼고 있는 과정, 그거 하면서 아마 이 친구한테는 어떤 무대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느낌들,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한 사람의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게 더 이 친구한테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이제 이 친구들이 예. 일단 몇몇은 그 원래 있었던 곳을 떠나오게 됐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앞으로 또 살아갈까 또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영화들은 그죠. 나의 파버리드 같으면 막 박수 끝나면 성공한 걸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잖아요. 삶은 계속 그 과정 중에서도 한편으로는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해피엔딩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한다면 잘 됐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삶까지 꼭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대중영화의 방식이라면, 이런 예술 영화들은 굳이 관객한테 맡기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치명적일 만큼 되게 위험이 도사리는 것 같더라도 좀 내가 있었던 곳을 떠나와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있어야만 그 돌아가는 어떤 곳을 가서 살아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모든 영화 성장의 서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성장의 서사가 너무 뻔하게 했던 게 헐리우드 방식이라면, 그죠? 박수 받고서 하는 게 성장했다고 하지만, 모든 주인공들은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성장의 서사를 배반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 영화는 성장의 서사가 있어요. 그죠? 그 대용이가 말한 독백 장면도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조금씩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영화는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나 좋아. 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조금씩 깨닫는 과정은 조금씩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퇴보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또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찰나 과정들을 이 영화는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술영화의 특징은 과정을 보여주지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도 그래요.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거는 관객들의 몫이에요. 감독이나 제작자가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거는 관객을 존중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편해하죠. 이게 뭐야? 결과가 뭐야? 하는데
사실은 관객을 존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열린 결말의 방식인데 관객이 주체로 참여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완전히 정해진 이야기 틀에 박힌 틀에 정해진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죠. 보니까 틈이 없죠. 특히 요즘 약간 마블 영화들 보면서 느끼는 바이기도 한데 오, 그래요? 마블 영화도 많이 좀 바뀌긴 했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은 못 봤어요. 요즘 다시 또 옛날처럼 돌아갔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딱 제가 느끼기에는 기획 영화? 예, 딱 잘 짜여진 기획 영화? 그래서 정말 뭐 영화 딱 보고 나오면은 그래 재밌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죠. 저희가 개입할 만한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은 이터널스는 근데 되게 신선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터널스요. 예. 이터널스 같은 경우 이제 저와 또 다른 동료분이랑 향수 시네마에서 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되게 좀 별로인 부분도 있는 것 그래. 같아요. 클로이 자오 감독이 노매드랜드 만든 감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마음에서 되게 히어로물 봤던 사람들은 좀 별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반이 막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클로이 자오 감독에 대한 전작이랄까요? 전작을 접한 분들이라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대다수의 평은 그렇게 엄청 잘 만든 작품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히어로물이나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봤다가 그 토이스토리 4 보고서 네네. 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영양가 없는 영화다. 그 영화도 보면 뻔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영화들은 사실은 계속 질문이 시작되는 극장을 나오자마자 질문이 시작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거든요. 그렇죠. 그때 토이스토리 봤을 때 그 메가박스 대전 메가박스 봤는 나오다가 거기 구절이 있었어요. 나쁜 영화는 극장에서 끝날 것이다. 근데 좋은 영화는 극장을 나오자마자 시작된다. 이란의 감독 있죠. 이란의 네네. 이란의 시민과 나들이의 별거 만든 감독. 네, 세일즈맨 만든 파라디 감독이죠. 앞에 뭐죠?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도 이름이 어려워서 그 감독의 그 문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좋은 영화는 정말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영화고 두 번, 세 번 보더라도 새롭게 해석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델타부즈 같은 영화들 보시면서 저희가 소개하는 영화들 보시면은 두 번, 세 번 지루하지 않고 계속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영화들거든요. 보시면서 올 연말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비바라비다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비바라비다가 약간 인생 찬가? 그래. 그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바라비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노래 드리겠습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And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ever alone this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ever alone this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